이제 방법 알았어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어. 의사 선생님이 병원 가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게 더 스트레스 받아. 방법을 알아야 돼. 예, 그리고 또 방법을 한다고 그게 아니야. 내 몸에 체험시켜갖고서 습관시켜서 딱 체험시켜야 돼. 집에 가서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개 키우면 개하고 같이 어떻게든 톡 떨어지는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계속 얘기하지만은 얘들이 세포가 아프다고 표현하는 언어, 이게 병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치유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결국은 몸과 마음을 같이 치료해야 돼. 몸만 치료해서도 안 되고 마음만 치료해서도 안 돼. 물론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개를 같이 했을 때 우리 몸은, 우리 세포는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프게 되면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고통스럽다 그러면은 몸이 아픈 것은 뭐 다 하지만 마음이 아픈 그것도 나중에 큰 고통으로 또 오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몸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의 어떤 아픔은 질병을 만드는, 증상을 만드는, 이런 병을 만드는 핵심이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우리가 한번 치유하는 방법을 한번 해봤어요. 자, 몸을 치유하는 방법. 지금까지는 약에 의존한 경우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본인이 치료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치료와 치유가 조금 다르다고 표현하는데, 치료라는 것은 본인이 치유하는 거고 의사는 치료해 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치료받는 거에만 너무 익숙해져 있었어. 약을 통해서 누군가가 나를 치료해 주고 그러면 그거 그냥 내 놈 보고 그냥 하는 것을.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계에 온 거예요, 한계. 그래서 약은 장기적으로 먹었을 때는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치료에 절대로 완치를 시키는 데는 지름길이 아니다라는 것이 지금 너무 밝혀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죠. 음식인데, 사실은 음식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우리도 6년 동안 해서 이게 찾아낸 거야. 6, 7년 동안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얻어낸 거야. 그때 한참 동안은 어떤 음식이 좋다 그래서 그 음식을 찾아서 주려고 막 했어. 걔가 막 우리가 얘기하잖아. 무슨 키노아 먹으면 좋다. 뭐 먹으면 좋다. 막 한계가 있더라고. 그거 먹으면 다 좋으면은 아픈 사람 없어야 되잖아.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골고루 먹어야 된다는 것도 맞고 한데 9가지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을 짜야 되는데 그 식단도 우리가 막 이렇게도 짜보고 저렇게도 짜봤는데 너무 하기가 집에 가서 힘들어. 그러면 안 해. 최적화 시켜놓은 거예요. 지금 점심 드시잖아.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 해서 점심 드시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세포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다 제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9가지 영양소가 제일 균형 있게 만드는 거야. 저기 나오는 것은 다 균형 있게 좀 드셔야 돼. 원칙은 니시요법, 니시의 생체식을 갖다가 니시가 3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것을 갖다가 한번 응용을 그대로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거야.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다 균형 있게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뭐 들어있죠? 비타민, 미네랄 다 들어있잖아요. 물 제대로 돼 있고 식이섬유 충분하고 양까지, 그 다음에 파이토케미칼, 효소까지 쫙 균형 있게 먹어야 꼭 돼야 될 것만 딱 들어가는데 이제 먹을만 하시죠? 간단하게. 재가 있어갖고 제가 집을 안 들어가요. 재 없으면 제가 집을 갈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지금 점심하고 저녁을 여기서 그냥 다 해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첫날인데 혹시라도 나에게서 한번 이거 프로그램 이외의 날도 먹고 싶어. 응? 나 점심 먹고 싶어. 그러면은 미리 하루 전에 여기다, 왜냐면 우리가 유기농 자연드림의 모든 제품을 이 건강한 제품을 쓰려고 노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하루 정해서 여기다가 전화를 하니까 아침에 딱 택배로 배달을 해주더라고요. 요거 갖다가 하니까 언제든지 좋아요. 혹시 모르겠다.
음식으로 치료한다고 매일 또 점심마다 괜찮아요. 그냥 열어놨어. 금요일까지 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까지 열어놨어. 제가 토요일 날 안 가거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음식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거 요 범위 내에서 여기서 왔다 갔다 조금씩 하면 돼. 자기 거에서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주면 되는데 제가 거의 뭐 몇 개월을 지금 먹었는데 질리지 않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그냥 먹다가도 이 생각이 나서 사실은 저는 들어와요. 저녁도 밥 안 먹고 들어와. 여기서 먹으면 되네. 참고로 저녁도 먹습니다. 네. 하여튼 음식은 이런 식으로 해서 체질에 맞는 음식과 9가지 영양식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운동과 내 몸에 비틀어진 내 몸을 갖다가 균형 잡아주는 거, 몸을 교정시켜주는 이 두 가지는 찾아서 하여튼 해야 돼. 본인이 하던 누가 한번 해주든 가족이 하던 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걸 제가 이름을 붙여놨어요. 운동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니시도 그렇고 김세현 선생님도 그렇고 무슨 운동을 시키려고 뭘 시키려고 균형을 맞춰주려고 막 하는가라고 이게 생각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무의식 신경을 갖다가 운동시켜주려고 무의식 신경 걔가 운동을 하니까 무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던 돌지 않았던 혈액이 돌아. 그래서 혈관을 운동시켜. 그래서 손발이 따뜻해져. 이런 운동이야. 응? 그 다음에 혈관이 돌아가니까 혈관 운동이 따뜻해지니까 림프가 같이 돌아. 그래서 림프가 쌓여있는 이런 아까 얘기했던 몸속에 들어있는 악액질이 집중적으로 순환이 돼갖고 없어지게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운동이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호르몬을 순환을 갖다가 그리고 잘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호르몬을 운동시키는 거야. 누구도 호르몬 운동, 이 혈관 운동 얘기 안 했잖아요. 근데 실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서. 무의식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못 본 거야. 근데 김 선생님이 영감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도. 이런 운동은 꼭 해야 된다. 해야 되겠지, 호르몬 운동. 평생 호르몬 얼마나 만드는지. 호르몬에 문제 있어? 근데 평생 호르몬이 얼마나 만드는지 알아? 내 몸에서? 양을? 잘 모르겠어? 네. 얼마나 만드신지 아세요? 우리는 다른 지식은 되게 많은데 정말로 내 몸에 필요한 지식들을 세포가 우리 몸속에 100조 개가 들어있다는 것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내 몸을 이루는 게 뭔지를 모르고 있듯이. 조금 더 들어가면 호르몬을 과연 약을 계속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호르몬 약이 이만큼씩 하고 평생 먹잖아요. 어떤 때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양의 호르몬을 한 바가지씩 만드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사실 평생 눈물방울 정도밖에 못 만들어. 개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속에 정말 귀한 일들을 다 하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호르몬 근다리기가 힘든 거예요. 한 바가지씩 만들어낸다면, 그렇게 많이 만들어낸다면 적당히 약 써도 돼. 근데 이만큼밖에 못 만드는 놈을 갖다가 강제로 어떻게 만해? 자동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자동 시스템 얼마나 귀해요, 이게. 응? 금이 흔해봐. 응? 황금이 막 가는 데마다 다 있어. 그럼 우리가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잖아요. 우리 몸속에 황금이야, 황금. 황금보다 더. 응? 그 정도 만들어. 근데 그걸 막 어떻게 조절해. 그게 아니고 그냥 자연적으로 잘 만들 수 있도록 운동하면 지가 알아서 만드는데. 그래서 호르몬 운동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몸을 교정해 주는 건데. 이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몸속에 있는 신경도 혈관도 다 삐뚤어져 있는 거야. 응? 몸에 골격도 삐뚤어지지만 근육도 삐뚤어져 있지만은 근육, 골격이 다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신경, 혈관 다 같이 삐뚤어져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을 바로 잡아주는 거야. 그게 이 몸교정, 즉 KSS라고 하는 김 선생님이 만드는 지난번에는 니시 이 집중적으로 썼지만은 이제는 훨씬 더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의학들이 이게 탄생된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저걸 밝히지 못했다고 그래서 저걸 의학이라고 뭐 의학 아니다, 뭐 저건 뭐다라고 얘기할 현대의학적으로는 얘기할 수는 몰라도 언젠가는 아마 밝혀지면 현대의학이 그걸 의학이라고 막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20년 전에 저건 의학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이제 의학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20년 전 사람은 뭐야? 응? 우스운것이 되잖아. 여러분들이 하시는 수술 약 먹는 것이 한 30년, 50년 뒤에는 웃긴 짓을 했네. 이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이상한 짓을 했다고. 그럼 30년 전에 내 떼어냈던 내 신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치료부터 먼저 충분히 해가지고서 몸의 교정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마음을 치유하는 방법은 마찬가지. 약이 필요할 때는 약을 필요로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아우토겐. 아우토겐이 그 사람이 언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이완을 시켜주는 언어. 아우토겐은 그냥 뭔가 들어도 이완이라고 하는 거하고 너무 이게 우리가 연습해서 그런가 보다. 아우토겐을 수년 동안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아우토겐이라는 단어가 이완시켜주는 아우토겐 하는 순간 이완이 되는 걔하고 같이 저는 이제 아우토겐을 한번 수시로 그전엔 제가 그 시간에 공부했거든요. 책 보고 공부하다 보니까. 근데 덕분에 내가 할 일 바빠. 응? 근데 능률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지금 걔하고 같이 걔가 따라서 이렇게 놀다 보니까 아우토겐 할 때 같이 아우토겐 하고, 뛸 때 걔하고 좀 뛰고 하니까 앉아서 공부하는 양은 적지만 효율은 훨씬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이완과 명상,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명상이에요. 아우토겐과 함께 여러분들이 해야 될 7가지 생활 속 명상이야. 그 7가지 생활 속 명상은 첫째가 살아가야 돼. 이게 꼭 필요한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응? 이렇게 살았더니 사이먼튼이 발견한 거야. 칼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는데 이렇게 살았더니 암 환자들은 2년 지나서 그냥 치료됐어. 당뇨 고혈압 환자들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았더니 마음이 그렇게 연습돼 가지고서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냥 좋아졌어. 응? 기은님 같이 피부 좀 문제 있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냥 사라졌네? 이 과정을 거냐. 7가지 우리 간단하게. 첫 번째, 하루하루, 그러니까 하루 삶 속에서 이 7가지가 들어있으면 내 몸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확실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하루하루 살면서 삶의 목적이 있어야 된다. 있어? 얘님? 삶의 목적. 행복하게 사는 게 삶의 목적. 오케이, 맞아. 사실 삶의 목적 하면 상당히 힘들어 하셔. 삶의 목적이 뭐지? 그 뭐지, 그게? 그건 이제 우리가 한번 여기서 좀 정리해 가보자고. 삶 속에 있어. 근데 우리가 무의식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모르는 거야. 몰라. 삶의 목적 없는 사람이 어딨어. 다 갖고 있는데, 이 속에 들어있는데, 그렇게 사는데, 내가 그걸 찾아내지 못하는 거야. 무의식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놀이라고 그랬잖아요. 놀이. 재밌다라고 하는 놀이가 우리 생활 속에 꼭 필요해. 응? 그 아우토겐을 가르쳐주면서 걔하고 놀으니까 재밌더라고. 그거 재밌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는 하찮게 여겨. 질병을 치료하는데 무슨 놀이? 무슨 재밌어? 가서 치료해야지. 근데 그 놀이가 우리를 치료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더라. 근데 그 놀이의 그 놀이는 꼭 뭔가가 있어야 돼. 재밌어야 돼. 나 이거 놀이를 해야 돼. 병을 치료하려고 놀이를 해야 돼. 이런 사람은 없겠죠. 응? 그냥 그 놀이는 내가 재밌어야 돼. 즐겁고 재밌고 아까 이게 행복해야 돼. 그 놀이를 하면서. 그러면 돼. 그래, 놀이는. 응? 하여튼 두 번째, 놀이가 꼭 필요하다. 재밌는 놀이가 필요해. 여기가 재밌으면 이것도 놀이야. 놀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놀이는 꼭 뒤에 충족감을 줘야 돼. 도박도 놀이라고 그걸 하고 나면 허전한 게 아니라 하고 났더니 매일 해야 되잖아. 하고 나서 내가 참 잘했다. 그 다음날 봐도 내가 참 잘했다.
충족감이 이렇게 와야 되는데 그 다음날 허전해 뭔가. 내가 뭐 들어했지 그것을. 걔는 제대로 된 놀이가 아니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삶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운동이에요. 운동 꽤 필요합니다. 걸어야 돼요. 응? 무조건 걸어야 됩니다. 응? 그래서 네 번째는 음식이에요. 음식도 본성으로 돌아가는 음식. 아까 얘기한. 근데 음식은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음식은 다 해결됐잖아요. 음식 갖고 걱정 안 하셔도 돼. 뭐가 좋으냐, 뭐가 막 이런 거 안 따져도 돼 이제. 응? 그냥 자기한테 맞는 거 찾았어 이제 다. 그냥 저렇게 드시면 돼. 응? 그렇게 하다가 나쁜 걸 드셨어. 응? 가서 막 과식하고 뭐 아니면은 뭐 막 고기를 되게 많이 심하게 고기를 많이 뭐 조금씩 드시는 건 상관없죠. 심하게 드셨다든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불량식품을 많이 먹었다든가 알면 돼. 내가 그렇게 먹었구나. 다음날 돌아오면 돼. 내 몸이 그건 가르쳐 줄 거야 지금쯤이면. 응?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은 내 몸이 잠잘 때 딱 가르쳐 줄 거예요. 잠자고 일어나는 때 딱 가르쳐 줘요. 저는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자고 일어나면 당연히 피곤한 건 당연하지만 찌부둥하고 피곤한 건 당연하지. 입이 써. 입이 써.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몸이. 어쩐 적이 과식했구나. 어쩐 적이 늦게. 저도 11시에 가끔 먹어요. 하고 나면 아침에 딱 그걸 느껴. 그러면 그렇구나 하면은 열심히 이제 물 먹고 점심 또 더 잘 원래로대로 돌아가고 이런 식단을 갖다 짜가면은 금방 회복되는 걸 또 느낄 수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음식까지 다시 되돌아가는 하루 삶 속에 음식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다섯 번째가 아우토겐 쉼이에요. 꼭 하셔야 돼. 꼭 하셔야 돼. 잘못하면 제가 개 키우라고 막 난리칠 수 있을 것 같아. 개 키우라고 막 건강하려면 그걸 떠나서 수시로 훈련하고 연습해 놓으셔야 돼. 쉬는 것을, 아우토겐 하는 것을. 여섯 번째가 사회적 지지예요. 옆에 사람 서로 지지해주고 교회가 지지해줄 수 있어요. 나를. 교회가 나를 스트레스 준다 그러면은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왜 다녀? 교회가 종교가 나를 지지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종교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병을 치료하려면 그 종교가 나를 지지해 줄 때 그걸 느낄 때 치유한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남편이 나를 지지해 주고 엄마가 나를 지지해 줄 때 내가 치유가 돼. 그러니까 그 지지하는 사회적 지지가 필요로 하다는 거야. 하루 삶 속에서 누군가 나를 지지해 주는. 일곱 번째가 창조적 생각이에요. 지식만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잠시 명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루가 이게 얼마만큼 이게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건강하냐 아니냐가 결정된다. 라고 볼 정도로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해야 될 일이야. 이제 여기서 이제 오전에 해야 될 명상이 이제 칼사이몬 명상을 집중적으로 이제 할 거예요. 이걸 찾아가고 내 몸에 습관 들이는 것을 이제 해나갈 거예요. 아우토겐은 지난번에 기초반에서 우리가 충분히 습관 들였잖아요. 별로 안 해도. 하지만 이 두 번째는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삶이. 자, 여기까지 오늘 전체적인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음식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저 음식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그리고 집에서 어디까지 바꾸면 여러분들이 벗어나지 않는지 그걸 정의를 다시 한번 좀 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오늘 첫날이니까 점심 전에 음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를 좀 하고 식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시간을 한번 짜볼게요. 잠깐 쉬셨다가.